자,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대박친구 3부를 시청해주신 분들, 자, 항상,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이제는 뭐 입력이 된, 머릿속에 입력이 된 이제 매크로 답변인 것 같아요. 진심으로, 잘 되기만을 항상 바라니까, 이 시간도, 자, 마지막까지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뭐 여러 가지 뭐 재밌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던 게 뭐냐면, 날씨가 참 변덕스럽죠. 요즘 증시 같습니다. 갑자기 뭐 때 아닌 뭐 이제 그 비가 내리질 않나. 굉장히 날이 많이 추워질 것 같아요. 자, 입동도 이제 뭐 얼마 안 남았고요. 자, 이제 본격적인 겨울 장세가 이제 시작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지금 약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요. 자, 2개월 동안 자, 우리 시청자분들 또는 전국에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은 자, 올 한 해 2020년도에 내가 과연 주식 투자를 잘했는가 아니면 못했는가. 자, 마지막 결산 보고를 할 때이기 때문에 자, 마지막 남은 2개월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나머지 2개월은 어떻게 하면 잘하면 내가 성공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까. 자, 이걸 원하시는 분들은요. 자, 대박친구 3부를 시청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 노란톡방에 있습니다. 노란톡방 입장하셔가지고요. 자, 주식형님 검색을 하신 다음에 자, 주식형님 두 번째 숫자 2라고 적힌 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비밀번호 8888번 입력을 하셔서 들어오시면 자, 모든 좋은 자료들 받아갈 수 있는데 자, 중요한 건 제가 이전부터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또는 악용사분들에게 주식을 좀 잘하기 위한 그동안에 많이 안 올랐던 자, 종목들 나름대로 이렇게 고르고 고른 자, 이런 자료를 계속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시장을 살펴봤을 때요. 자, 그 자료 중에 거의 한 3종목이 좀 이렇게 급등이 나와졌습니다. 잘 잡으셨으면 자, 오늘 어떤 장세가 펼쳐졌는지 다들 아실 거예요. 자, 충분히 자료 안에도 많이 첨부가 돼 있었던 자,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꼭 관심 가지셔가지고 큰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부분 시장은 자, 기술적 반등이 좀 어느 정도 나와준 자, 그런 시장이었는데 자, 증시는 반등을 줬는데요. 자, 이상하리만치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 포함해서 대부분 업종들은 지금 현재 상승세가 많이 나오질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자, 외인들 수급만 지금 현재 눈에 띄고 있는 상태인데 자, 적극적인 매수세가 아니라 과대 낙폭으로 좀 이렇게 많이 내려왔던 반대 매매 물량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매수가 이제 들어오면서 결국엔 이제 뭐 단기 매매죠. 단타 매매. 자, 이런 걸 하려고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 흐름, 기술적 차트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우량주 시장이다 보니까 소위 말하면 짱짱한 시장이에요. 자, 짱짱한 시장인데 지금 계속해서 잘 버텨주고 있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자, 시장 자체를 굉장히 많이 자, 즐겨 매매하는 시장이 어디냐? 바로 이제 뭐 코스닥 시장이겠죠. 자, 이 코스닥 장세도 마찬가지예요. 자, 지금 현재 오늘 눈에 띄는 거래량들이 지금 현재 많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 증시 자체는 양봉으로 나와주면서 소위 말하는 자, 장기 평선 구간 120선 구간에 지금 현재 안착을 해놨죠. 자, 안착을 해놨는데 이 구간이 지금 수렴으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요. 자,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자, 중요한 변곡점 구간입니다. 자, 내일이면 자, 미국 현지 시간으로 이제 미 대선이 시작하는 날짜거든요. 자, 결국에는 이 대선 전국 투표 결과에 따라서 지금 증시 향방이 갈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달이겠죠, 이제. 자, 12월 달에는 자, 마지막 선거라고 일컬어지는 자, 선거인단 투표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2달 동안 변동성이 굉장히 극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온라인 공개 방송이나 또는 TV 방송을 통해서도 계속 꾸준히 이야기한 게 뭐 있어요. 그냥 이것저것 뭐 계속해서 하는 것보다 테마 한두 개에 집중을 해야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으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해드리거든요. 괜히 이 테마 저 테마 계속 건들다 보면은 결국에는 무너질 때 삽시간에 전부 다 무너지게 되면 이건 기사 회생도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만큼 변곡점이 굉장히 자, 심하고 어려운 시장이 자,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자, 이렇게 이제 시장을 한번 살펴봤고요. 자, 잠깐 쉬어가는 의미에서 자, 자그마한 영상 한번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 이제 뭐 진행이 되는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과연 이제 이 문구가 이제 저를 자극시키는 것 같아요. 누가 주식을 제일 잘하는가. 자, 이 문구가 좀 승부욕을 이렇게 만들고 이제 피를 이렇게 끌어오르게 하는 이제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안 남았고, 저도 이렇게 출전을 합니다. 저도 출전을 하는데, 저거 1등 뭐 조기에 빠르게 종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프로그램이 하나 있으면 이게 너무나도 빠르게 이제 종료가 되다 보니까 자, 한 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말 오기 전에 그냥 빠르게 끝나고 하고 자, 바로 이어지면서 종목 상담을 좀 이렇게 진행을 할 텐데요. 자, 내가 가진 종목 자체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증시가 살아날 때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증시가 살아나도 안 올라갈 것인가 이게 항상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종목 상담은 그걸 목표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종목 자체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자 노란톡 주식 형님 방 검색을 하셔가지고요. 비밀번호 8888 치고 바로 종목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1번 방, 숫자 1번으로 가야 되겠죠. 숫자 1번, 위에 뭐 쭉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쭉쭉 올라오고 있는데,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습니다. 님이 이제 올려주신 건데, 엔지캠 생명과학, 자, 14만 3천 원, 50%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엔지캠 생명과학, 뭐 비중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자, 50% 정도면 거의 내 투자금의 이제 절반은 거의 뭐 올인한 시기죠. 올인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이 비중이 컸는데 수익을 보면 당연히 기분이 좋겠죠. 그만큼 이제 엄청난 자금이 자, 투자가 돼서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반대로 자, 손실로 만약에 전환이 되면 이건 정말 이도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봉착을 합니다. 왜? 이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 내 계좌의 손실금 보면 이게 1% 빠지면요, 뭐 투자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다만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 단위로 이렇게 뭐 빠진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이거 손절도 못 치는 상황입니다. 왜냐? 너무나도 아까워가지고. 100만 원, 200만 원, 10% 빠지면 마이너스 1000만 원까지 발생되면 이거 뭐 월급보다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이거 손이 안 나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만 놔두면서 올라올 때까지 이제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차트를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엔지캠 생명과학도 자, 방송을 통해서 이제 여러 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만큼 저도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고 기대가 가장 큰 그런 종목이다라고 이야기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 달부터요. 컨퍼런스 콜이 예정이 돼 있죠. 바이오 컨퍼런스 콜이 이제 진행을 합니다. 자, 11월 초에 이제 면역 항암제 이제 학회 이슈도 지금 현재 있는 상태고요. 매 달마다 바이오 관련된 업종들은 자, 관련 재료 이슈가 있기 때문에 자, 내년 상반기, 특히나 상반기는 모르겠지만 자, 1월 달까지는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여기서 이제 여담으로 하나 이야기해 드리면은요. 자, 바이오 관련주, 제약 바이오 관련주가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자, 난이도는 최상급의 위치가 돼 있는 굉장히 어려운 업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하실 때 자, 많은 참고사항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일주일 사이에 대부분 지금 고점 대비 이게 영마치어 이제 캔들이 자, 출현을 하고 난 이후에 종목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어요? 가격이 자, 가격이 지금 현재 고점 부분을 계속해서 저항대를 뚫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이제 추세 하락세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 구간이 가장 중요한 게 저점을 갱신했습니다. 저점을 갱신했는데 지금 증시 따라서 지금 현재 동조화되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변동폭이 굉장히 크게 많이 나와줄 수 있어요. 자, 변동폭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저점을 깨고 내려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지금도 주봉상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자, 지난주 이제 저점 꼬리를 이제 잡히긴 했는데 자, 아직까지도 밑에가 하방은 열려 있는 상태예요. 하방이 열려 있다라는 것은 자, 충분히 8만 원 중반이나 8만 원 초반까지도 자,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어차피 지금 현재 비중이 여기까지 왔으면은요. 자, 추매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신규로 투자하기 또 어려운 구간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 종목은 좀 놔두시는 편이 어쩔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가격대가 95,000원 부근인데요. 굳이 추매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9만 원보다는 9만 원이 만약에 깨지게 되면 자,
자, 장세 분위기에 따라서 안 좋아질 경우를 대비를 하는 거예요. 자, 8만 원대에서 추매 한번 하시고요. 어차피 50%인데 60% 늘린다고 해가지고 달라질 게 없습니다. 자, 10% 정도 더 추매하시고 그 다음 나머지는요. 노란풋방 입장하셔가지고 뭐 통큰 종목이나 제가 힌트 다 드려요. 아낌없이 퍼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이야기해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런 종목 나가는 걸로 수익 창출해가지고 그냥 엔지킨 생명과학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자 수익금으로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엔지캠 생명과학까지 알아봤고요. 종목 손실도 손실이지만 좀 비중 관리를 좀 분산을 좀 나름대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분산 투자라는 것은요. 같은 업종 내 같은 섹터 비슷한 종목들을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뭐 반도체, 그다음에 뭐 수소차, 뭐 전기차.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테마가 이제 다른 종목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업종도 이제 세분화되고. 자, 이런 식으로 차라리 투자를 해 놓는 게 오히려 자, 분산 투자의 매력을 느껴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다음 종목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돈내놔님. 네. 내돈내놔님. 하긴 그놈이 가져갔죠? 네, 그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놈 맞을 거예요. 자, 형님, 오늘만 기다렸습니다. 기간 매수세 보고 들어갔는데 잘한지 모르겠어요. 두산중공업 14,000원 50%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자, 이분도 50%네요. 요즘 그냥 뭐, 영끌까지 모아가지고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두산중공업도 무언가 이제 재료가, 있다 보니까 또는 알고 있다 보니까 엄청난 투자를 좀 단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14,000원 부근이면 매수가 대비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내려왔네요. 자, 살짝 내려왔는데, 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유증이 있죠. 이번 달에 이제 다음 달인가요? 자, 유증 물량까지도 이제 같이 상장하는 자, 그런 재료들이 있는데, 자, 결국에는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두산그룹 자체가 지금 채권단이 요구한 대로, 자, 회사를 살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매각을 하고 그다음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 주식수를 발행을 한 다음에 이제 투자금을 투자받아 가지고 결국에는 부채를 갚는데 이제 사용을 할 것이다라고 자, 이미 이제 얘기 나왔죠. 자,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이번에 탈원전 때 굉장히 큰 데미지를 많이 받은 기업인 건 맞습니다. 이미 이제 원전 관련주였는데 탈원전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업종을 바꿔버렸죠. 자, 업종을 신재 쪽으로 이제 돌리다 보니까 자, 정부 쪽에서 이제 뭐 지원안이 자, 받아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런데 자, 이미 이 종목 자체가 크게 뛰고 난 이후에 앞으로 향방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지금 고점 부근대죠. 자, 고점 부근대에서 자, 이미 한번 퍼포먼스 보여줬죠. 상승세 나와준 이후에 지금 현재 수렴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수렴이 진행을 되고 있다는 것은 타이밍을 잡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타이밍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자, 호재로 발생이 되면서 크게 한번 급등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시세가 끝났고 뭐 유중 재료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런 기타 유증이라는 건 자체가 악재인 건 맞거든요. 블록티 물량도 있기 때문에 자, 악재인 건 맞는데 자, 충분히 빠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을 버티면서 지속적으로 수렴의 끝자락으로 나가고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타이밍상 문제입니다. 어떤 타이밍이냐? 바로 급등 가능성이 높을 확률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은 지금 현재 매수가 부근에 매수를 해놨기 때문에 비중이 일단 너무 많습니다. 자, 정고점 부근이겠죠? 자, 정고점 부근이 이제 15,000원 넘어가게 되면은요, 비중을 좀 약간 줄이세요. 자, 이 종목으로 얼마나 큰 승부를 보려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오히려 득보다 실이 더 많습니다. 왜? 수익을 보더라도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왜? 근데 이게 만약에 종목이 떨어지게 되면 그 여파가 2배, 3배로 밀려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자, 15,000원 이상 넘어가게 되면 자, 비중을 좀 정리하시고 자, 최종적으로 급등이 나와줄 때 목표 가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27,000원까지 설정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정고점 갱신하고 한번 큰 파동이 들어가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27,000원까지는 자,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목표가 27,000원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산중공업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좋은 종목들 매수. 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매수는 정말 잘해요. 예, 종목을 정말 잘하고, 매수 잘하고, 그 다음에 종목도 잘 고르시고, 근데 하필, 매수를 해도, 이제 고점 부근 때,
자, 고점 부근대에서 이제 매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좀 약간 안타깝습니다. 왜? 이게 영원한 상승이라는 것도 없고, 그다음에 영원히 하락하는 종목도 없고, 증시 자체도 그렇잖아요. 자, 결국에는 파도처럼 오르고 내리고 이게 반복적인 건데, 흐름을 제때 이렇게 틀어지게 되면 고점에서 매수, 물론 더 치고 올라갈 수 있었겠죠. 자, 고점에서 매수하게 되면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시장에서는요, 혼자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도움을 받으시면 돼요. 누구한테? 자, 주식형님한테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노란투팍 입장하셔가지고요. 자, 통큰 종목 받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 통큰 종목이 왜 내가 이렇게 줬는지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배우고, 그 다음에 투자 주체가 어떤 식으로 이 시장을 우리 움직이는지, 우리는 움직이는 곳에서 어떻게 편승을 해야 될 것인지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알았다고 해서, 한번 들었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걸 소화를 시킬 수 있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여러 번 듣고 여러 번 매매를 해야 돼요. 누가 고점 부근에서 추천합니까? 바닥 부근에서 그냥 엎드려 절하고 있는, 자, 그런 종목들 매수를 해가지고 급등할 때 팔고 나와야죠. 자, 이런 전략으로 항상 보시면 좋고, 자, 그마저도 싫다, 나는 뭐 배우는 거 정말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번에 이제 자료, 특급 자료입니다. 자, 이번에 올라갔던 종목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테마도 올라갔는데, 자, 안 올라간 종목들이 있죠. 안 올라간 종목이 있는데 이 물량이 어느 정도 들어왔던 이런 종목인데 충분히 대장이 될 수 있을 만한, 자, 그런 종목들, 자, 테마주들 제가 고르고 고른, 자, 이런 자료집을 업데이트해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2탄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노란투빵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주말에도 제가 한번 이렇게 자료 한번 드렸는데 어떻게 됐죠? 그 중에서 세 종목 정도 오늘 급등이 나와줬어요. 자, 급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정말 좋고 급등하기 직전의 종목들만 선별해놨다. 들어오셔가지고 믿고 받아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종목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방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자, 오늘 제가 약속했습니다. 무슨 약속? 특별 종목을 약속을 했는데 장대양봉. 이름이 정말 재밌네요. 장대양봉. 때가 길게 있나요? 자, 유니온 커뮤니티 4,050원에 15% 비중. 추가 매수해서 평단가 낮추고 기다려도 될까요? 라는, 자, 문의를 많이 주셨습니다. 제가 이거 사실 뭐 방송 전에 약속을 했어요. 자, 유니온 커뮤니티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는데 제가 방송 중에 해드리겠습니다. 저 약속 지켰습니다. 왜냐? 의리가 있는 남자거든요. 자, 유니온 커뮤니티. 사실 주식을 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란투팍에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뭐 글 이렇게 많이 올려주고, 그 다음에 뭐 종목도 올라오고, 그 다음에 뭐 특별 강의도 이렇게 진행해서 올라오긴 하는데,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요, 주식을 글로 배워서는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결국에는 실시간 매매를 통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내가 예상한 게 맞았는지, 자, 이거에 따라서 결국에는 내 노하우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론으로 배운다고 해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책만 이렇게 정독을 하고 정말 뭐 몇 번 여러 번 보면 전부 다 주식 잘하는 사람이 되죠. 그게 실제와 너무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이론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자, 왜 이게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왜 급등전 선침해가 중요한 건지 잘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니온 커뮤니티입니다. 4,050원이면 4,000원대네요. 자, 이 종목도 대부분 이제 정책주에 일단 뭐 편입이 돼 있는 종목이긴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지난달 중반쯤이었죠. 자, 분명히 2차 상승이 나와줘도 이상할 게 없었던, 자, 자리에 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 추석 연휴에 전부 다 현금화 진행을 하면서, 자, 증시도 조정받기 시작하면서 내려가고 있었죠. 자, 그러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과거에 한번 대량의 매수세가 많이 진입이 돼 있었던 상태입니다. 자, 대량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것은, 자, 생각을 할 때 뭐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다른 부분이 있는데, 자, 이 투자 주체들 결국에는 자금이 들어왔어요. 자금이 들어오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따라 들어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어느 누구가 가격을 빼면서 정리를 합니까? 분명히 손실로 정리가 될 텐데요. 자, 그리고 의미 있는 거래량이 없어요, 지금 현재. 자, 거래량이 없다라는 것은 이 종목 자체가 나중에 다시 한번 재료를 첨부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올릴 가능성이 지금 현재는 아직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가격만 어느 정도 선에서 유지만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아직까지는 프로그램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유니온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하나만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제가
이거하고 비슷한 종목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자, ECS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거 한번 잘 살펴보면 자, ECS 종목도요. 마찬가지였어요. 자, ECS 종목도 자, 이런 구간대에서 충분히 대량의 거래량들이 발생이 됐죠. 자, 물량이 다 들어왔습니다. 근데 가격이 빠지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지쳐요. 왜? 빠른 순환매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크게 먹을 수 있는 종목 버티기가 쉽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분명히 이건 이탈이 된 게 없고 들어온 물량밖에 없다. 계속 얘기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못 버티는 사람들만 그냥 나간 거고 버틴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이 가격 부분에서 100% 이상 상승률이 나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난 이 종목을 끝까지 믿었다. 그러면 믿었기 때문에 이 종목 큰 급등세가 나아졌다라는 거예요. 모든 종목들은 시간 투자 문제가 가장 크게 관건이 되고 있는데 한 달 만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올라가기 전을 앞서서 충분히 이게 올라갈 만한 재료적인 부분들이 준비가 됐는가 아니면 기술적 흐름이 완성이 됐는가 이걸 먼저 포착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유니온 커뮤니티로 가면 유니온 커뮤니티도 판박이라는 거예요. 판박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얘가 나중에 대장을 잡을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매수가 부분이 지금 현재 4,000원 부분이기 때문에요. 지금 추매하셔가지고 좀 물량 한번 좀 더 늘리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 어디까지 보냐면 충분히 정고 갱신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목표가 욕심내셔도 좋을 것 같아요. 8,000원까지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온 커뮤니티 알아봤고요. 지금 바쁩니다. 바로바로 가도록 할게요. 오늘 2번 방입니까? 2번 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올라오면 어떤 종목이 굉장히 이렇게 고통적인지 오늘 의외로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제약바이오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몇 주 전부터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 있습니다. 단련님의 라닉스 12,200원 10% 목표가 앞으로 전망 부탁드려라고 문의를 주셨는데요. 라닉스 이름이 일단 멋있습니다. 일단 이름이 멋있고요. 일단 종목 이름도 어떻게 보면 잘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기업 이름도요. 머릿속에 이렇게 좀 잔상이 잘 남아야 되고, 과거에 좀 이렇게 이름이 바뀐 좀 이제 종목이 있는데, 지금 방송 관계에서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고, 대표적으로 좀 몇 가지 종목이 있죠. 제약주도 아니면, 제약주인데 제약주 이름이 아닌, 이제 그런 종목들도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름이 좀 기억하기 쉽고, 좀 이렇게 부르기 쉽고, 이런 종목들이 좀 약간 잘 가는 것 같아요. 라닉스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테마주입니다. 자율주행 이제 관련이 돼 있는데, 지난주였죠. 지난주 이제 금요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현대차 이제 방문을 해서 2025년도까지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이제 하겠다. 이미 이제 2022년도부터는요, 레벨 3에 해당하는 자율주행차 이제 상용화가 이제 들어가죠. 이게 이제 레벨 3는 이제 조건부입니다. 조건부 이제 자율주행이죠. 그러니까 시스템을 이제 돌린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돌리냐면, 나 이제 직접 운전대 안 잡고 이제 자율주행으로 가야겠다. 그럼 버튼 한번 딱 누르면 이제 시스템으로 이제 인식을 해서 자유자재로 이렇게 알아서 이제 운전해주는 그 정도가 이제 레벨 3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레벨 3는 우리나라 이제 교통 특성상 장거리 운전이나 고속도로나 이런 때 아니면 거의 시내에서는 좀 약간 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차들이 너무 많이 붐비다 보니까 라이스도 마찬가지죠. 25년까지 20조 투자를 단행하면서 자율주행차 굉장히 전기차, 자율주행차, 그다음 수소차도 마찬가지겠죠. 투자를 이제 단행하다 보니까 대부분 완성차 업계 쪽은 거의 정부 쪽에서 지원을 받아주면서 관련주가 가장 핫하게 몇 년 동안 강세를 낳아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율주행도 마찬가지. 이번에 조금 안 올랐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 테마 자체는 현재 진행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일단은 내년도까지도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다만 한 6개월 동안 안 움직일 수도 있어요. 안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충분히 이 종목도 대장을 지금 현재 못 잡았어요. 대장격은 따로 있죠. 지난 금요일에 상한가 제한폭까지 올라왔던 남성, 모트렉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후순위가 라닉스 정도 된다라는 건데 좀 약간 후순위에 밀려 있기 때문에
크게 이제 뭐 제한폭까지 뭐 갈 수도 있겠지만 극히 드물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매수가 보고 지금 이평선 보면 저항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저항대가 많이 있냐면 자, 이 정도는 다 아실 거예요. 자, 고점을 찍고 지금 현재 장세 대비해가지고 쭉 내려왔죠. 자, 증시 대비해서 내려온 상태입니다. 자, 지금 현재 거래량이 없긴 하지만 가볍게 올라줄 수 있는데 지금 11월, 오늘 첫 거래부터 들어와서 어떤 테마가 계속해서 강세였어요. 자, 정책주들 위주로 강세가 많이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미 많이 빠진 상태죠. 그러면 이 종목 자체가 자, 이번 주에 뭐 다시 한번 또 갈 수는 있습니다. 갈 수는 있지만 자, 수급이 윗꼬리가 두 번째 이 거래일 동안 달렸다라는 것은 굉장히 약하다라는 거예요. 자, 올리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저항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단타치는 뭐 물량들 계속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격적인 부분들 위에서 좀 더 매수했던 손절 물량 또는 이런 물량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기 때문에 자, 쉽지가 않습니다. 가격 저항이 많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이번 주 상황 보셔가지고요. 좀 일단 정리하시는 편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정리는 어디에서 하냐면 단기 이평선 구간이겠죠. 자, 단기 이평선 구간 9,900원 정도 손저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목표 가격은 짧게 잡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미 이제 11,000원 돌파하려고 할 때, 자,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11,700원 정도, 자, 짧게 이렇게, 목표가를 이제 설정을 해 드리도록 하겠고, 이런 종목 외에 다른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트렌드 따라가야 돼요. 어떤 트렌드 따라가야 되냐? 어떤 테마주가 올라가게 되면 이 테마주 다음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것을 공략을 해야 돼요. 불나방처럼 올라가고 있는 거 따라붙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종목 상담 계속 올려주시는 거예요. 자, 종목 상담 이제 받지 말고 종목 상담을 받더라도 나 수익인데 자, 목표가 설정을 못하겠다. 어디에서 매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상담만 좀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라닉스까지 알아봤고요. 라닉스 다음 종목 알아보기에 앞서서 자, 지금 현재 종목들이라든지 자, 자료도 얻으려고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입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자, 분명히 이야기해 드린 게 뭐냐면 지금 현재 트렌드에 맞춰서 제가 자료를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통큰 종목도 전부 다 포함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통큰 자료까지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자료, 이건 어디에서 찾아보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누구나가 알고 있었던 종목이지만 그러면 이 타이밍에 이 종목들, 이 테마들이 올라갈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는 겁니다. 10월달, 그다음 10월달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TV방송 계속 열변을 토했던 것 같아요. 정책주만 봐라. 테마 한두 개만 봐라. 자, 그게 맞아떨어지고 12월달 들어와서 첫 거래인데도 불구하고 테마 한두 개만 봐라. 정책주만 봐라. 그게 지금 현재 오늘 최상위권에 전부 다 급등했던 종목들이 위치가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만 보더라도 어디 가서 매매 못한다, 어디 가서 종목 고르기 힘들다, 자, 이런 얘기 절대 1도 없다라고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방, 2번 방 이렇게 얘기하니까 꼭 그쪽 이제 네 다리 달린 그쪽 생각나네요. 예.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자, 가자님께서 하트를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자, 형님, 미중 무역 전쟁 때부터 GS건설 물려 있습니다. 정말 피가 말라요. 살려주세요. GS건설 31,900원 15% 비중입니다. 도움이 정말 필요한 시기입니다. 자, 건설주를 들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자, GS건설을 들고 계시는데 매수 가격대가 이제 31,900원이죠. 31,900원은 뭐 보이지도 않네요. 예. 아유, 근데 뭐 얼마 안 남았네요. 예, 얼마 안 남았는데 이번에 그 뉴딜 정책을 하면서 자, 한국파 이제 뉴딜 정책이죠. 원래는 이 뉴딜 정책, 자, 국가 자체 경제 상황이 안 좋았을 때는요. 자, 대규모 이제 유동성을 공급을 하면서 자, 경제 활성화를 시키려면 대규모 토목공사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이건 뭐 전례로 살펴봤을 때 대규모 토목공사가 나와줘야만 일자리가 창출이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소비가 촉진이 되는 이러면서 다시 한번 경제가 활기가 되는데 이번 뉴제트의 원래 처음에는요. 이 SOC 건설, 특히 건설 쪽이 빠지고 나서 진행이 됐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추가로 이제 들어간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자, 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도시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택 공급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마저도 지금 현재 쉽지가 않아요. 그린벨트라고 이제 묶여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런데 미중 무역 전쟁부터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지난해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지난해부터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3월달 어떻게 버티셨는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건설주들이 뭐 실적도 실적이겠지만 자, 증시 맞춰가지고, 자, 특히나 이제 건설주도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패시브 자금이 이제 들어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 패시브 자금이라는 것은, 자, 연말 이제 뭐 결산 보고, 떠나서 내년도부터, 자, 1분기 또는 뭐 4분기, 자, 일본 기관들의 의무 자금이 이제 유입이 돼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건설 쪽도 이제 살아나야 될 분위기가 있는데, 겨울은 아무래도 이제 뭐 침체기에 있죠. 자, 그러면 이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자, 진정이 되고요. 자, 관광 재개가 되고 다시 경제 활성화를 시키려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자, 다른 해외에서도 수주를 받으면서 실적으로 올라가줘야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 27,800원에 위치가 돼 있거든요. 자, 이미 이제 이전에 대량 이제 거래량 등이 이제 동반이 됐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조정 한번 치고, 자, 오늘자에는 좀 상승으로 마감을 쳤습니다. 자, 오늘자에 상승으로 마감을 쳤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전고를 뛰어넘어가면서 올라가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오래 기다린 만큼 너무 고통스러워요. 자, 이제는 뭐 피가 안 마를 정도 이제 되신 것 같은데, 이 종목은 내가 매수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매수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자, 3만원 가까이 오거나 3만원 이상 좀 넘어가게 되면, 자, 일단 정리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봤을 때 내 매수가 이상, 날아갔더라도 쳐다보지 마세요. 예,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공략하기 굉장히 어려운 건 아닙니다. 어려운 건 아닌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만약에 건설주를 공략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전 세계 부동산 현황을 살펴보고 가야 됩니다. 미분양이 많은지 아닌지 이걸 보고 가야 되고 그다음에 물론 다른 정책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한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자, 3만 원 이상 넘어가게 되면 자, 전량 정리하셔가지고 자, 일단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자, 숨쉬기 운동하시고 다른 테마주 공략 적극도로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GS건설까지 알아봤고요. 예, 시황에서 빨리빨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방 봤으면 이제 2번 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번 방에도 자, 2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2분도 정말 제가 유일하게 방송에서 독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롯손보. 자, 롯데손해보험 이제 매수하신 롯손보님. 자, 롯데손해보험 2,550원. 자, 비중 5%입니다. 손절해야 될까요? 추매해서 평단 낮춰서 나오는 게 좋을까요? 구해주세요. 자, 롯데손해보험. 자, 롯데손해보험을 이제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금융주들은요, 이게 보험도 이제 금융주죠, 대표적으로. 절대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를 해야 돼서는 안 될 업종 중에 또 하나가 이런 금융주입니다. 자, 금리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자, 이번에 이제 금리가 이제 내려갔죠. 네, 미국으로 보면 이제 뭐 재료금리까지 뭐 연출되면서 나중에는 사태가 심각해져 마이너스 금리까지도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연준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죠. 자, 금리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데 자, 이번에 올랐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어떤 이유냐면 물론 이제 뭐 실적도 실적이겠지만요. 자, 금융주도 과하게 내려갔기 때문에 그냥 기술적 반등.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데요. 기관들도 많이 사는데요. 외인 기관들이 산다 해가지고 종목들이 엄청나게 급상승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자, 외인 기관들은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가지고 있는 게 딱 두 가지예요. 자금, 시간. 자, 이 두 가지거든요. 자, 롯데 이 금융주 같은 경우는 배당이 세기 때문에 그냥 일단 분산 투자해놓고 자, 의무 투자겠죠, 말 그대로. 분산 투자해놓고 그냥 배당이나 팔려고 하는 전략, 이런 전략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개인 투자가 들어가서 이걸로 크게 한번 수익을 보겠다. 수익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익 볼 수 있죠. 한 10년 가지고 있으면은요. 왜? 어떤 걸로 수익을 보냐?
내 분명히 가지고 있는 가격대의 종목은 매수가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배당금리 누적이 돼가지고 수익을 본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자, 굉장히 느리게 움직이기 때문에 좀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550원 부근인데, 아휴, 이거 뭐 보이지도 않네. 어디에서 사신 거예요? 예? 아니, 나는 뭐 좀, 어느 정도 좀 손실이 그렇게 크지 않다. 아까 장대 항보만 보고, 뭐 그래도 따라 붙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건 뭐 끝도 보이지 않네요. 자, 2,500원 부분이면, 자, 월봉상 흐름 살펴봤을 때, 아직도 추세 하락 중에 있습니다. 돌파를 하게 되려면 이거 몇 개월 동안 더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일종의 세력선이라고 일컬어지는 20일선을 돌파를 해줘야 되거든요. 자, 이 정도가 안착이 돼줘야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러면 올라갈 시점은 언제입니까? 딱 하나만 보시면 돼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시점. 그러면 대부분 자 금융주들 일제히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금리가 높아야만 금융주들도 자 대출금리 자 이율을 높게 잡아서 이익을 쌓아둘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비중이 5%밖에 안 되니까 사실 이 5% 비중이라는 게 이것도 뭐 투자금에 따라 달라요. 그냥 이건 놔두세요. 네, 놔두시고 나중에 이제 금리 인상한다 그러면 그때 알아서 이제 뭐 올라올 겁니다. 예, 그때 알아서 올라올 거고 지금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경제 상황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일단 내년 여름 때까지는 자 금리 인상은 일단은 없을 것이다라고 좀 보시고요. 내년 정도 하반기 12월 달 정도 한번 올릴 수 있으려나? 예, 그 정도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여름 때까지는 보유하시는 걸로 자 전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나 금융주를 사다니. 아우. 이분도 전설로 남으셔야 될 텐데요. 자, 다음 1번 방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너무 이렇게 자주 이렇게 올려주시면은요, 저도 보기가 싫어요. 왜? 엄청난 고점에서 샀구나. 왜냐면 좋은 얘기 안 나오겠죠, 당연히. 예, 좋은 얘기 안 나오겠죠. 이거 딱 멋있네. 불타는 계좌님. 멋진 형님. 오픈베이스 3,787원 마이너스 10%인데 원금 회복 가능할까요? 정치 테마주로도 엮었다 그러는데 다른 종목은 잘 가네요. 원금 회복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오픈베이스 언제 오픈하나요? 예. 재미없었네요. 예, 죄송합니다. 자, 이분은 이거 혹시 이전에 9월 달에 한번 급등했을 때 따라 붙은 거 아니죠? 그때 한번 윗꼬리가 강렬히 이렇게 달려 있었는데, 예. 혹시 이 구간에서 매수하신 거면은요, 이건 정말 나도 하기 힘든 매매 방법을 구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왜냐, 저조차도 일단 손이 느려가지고 저거 쉽지가 않거든요. 예, 일단 뭐 여기에서 매수했는데, 자, 오픈베이스는요, 정체주 중에 이제 하나죠. 디지털 뉴딜 쪽에 편입이 되면서, 자, 먼저 선반돼서 이제 움직인, 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픈베이스가, 자, 말 그대로 이제 문의해준 대로, 자, 정책도 다른 정책 관련해서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허물이 벗어져야 돼요. 자, 허물이 벗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흐름을 놓고 보면, 지금 현재 저점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 상황이죠. 자, 좀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 부분도 지금 현재 고점, 자, 삼각수렴대 끝부분에 지금 현재 위치하게 돼 있습니다. 자, 수렴의 이제 끝부분은 더 며칠 더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자, 매수가 부분까지는 좀 그렇고, 자, 일단은 저는 무조건 전고 갱신하면서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자, 시간상 보니까, 연말까지밖에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추매를 한번 강하게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추매를 하셔가지고요. 자, 어떤 이유든 필요가 없습니다. 3,500원 밑으로 무조건 떨고 나오세요. 3,500원 밑으로 무조건 떨고 나오신 다음에 괜히 또 급등한다고 그때 추매하지 마시고 가격이 빠질 때, 음봉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추매를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그 시점이 아마도 제가 봤을 때 이번 주 중으로 한번 나와줄 것 같거든요. 자, 이번 주 중으로 나와주게 될 것 같은데 3,300원대가 가장 적당한 것 같습니다. 3,300원대예요. 3,300원이 아닙니다. 3,300원대면 3,400원 깨지면 그때서부터 자 분할 매집을 하셔가지고 분할 매수 하셔가지고 3,500원 떨고 놓으시고요. 다음에 목표가 올라오게 되면 전고점 구간이 3,700원까지 설정을 하면서 짧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짧게 가져가냐? 이 물량을 더 늘려놨기 때문에
충분히 적은 수익률이 발생하더라도 자, 큰 수익이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자, 분할 매도하셔가지고 3,700원 구간에서 전량 정리하시면서 수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픈 베이스까지 알아봤고요. 자, 지금도 많이들 이렇게 문의를 주고 계세요. 보편적으로 제약바이오주가 굉장히 많아요. 그중에서 코로나 치료제, 백신 치료제 쪽이 굉장히 유난히 많은데 제가 그 종목들, 이 우려감을 몇 개월 전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지금 코로나 관련주 볼 때가 아니다. 보더라도 비중을 이제 줄여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거 보면 정말 뭐 자존심이 센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 코로나 치료제 결국에는 약세로 계속 내려왔죠. 제가 해드린 말이 전부 다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올라갈 것도 중요하겠죠. 이 코로나 치료제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타이밍 문제입니다. 이 타이밍을 어디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겠냐? 바로 노란톡방에 입장하셔가지고요. 주식형님 검색을 하세요. 자, 주식형님 검색해서 2번이라고 써 있는 곳으로 들어오세요. 자, 비밀번호 8888입니다. 이 비밀번호도 이제 바꿔야겠어요. 누구나가 다 알고 있어가지고 이거 무슨 뭐 자동문이에요 그냥. 예, 아무나 이거 다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제 비밀번호 오늘 방송해가지고 좀 다른 걸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들어오셔가지고요. 자, 특급 자료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자 트렌드 있는 자 이런 특급 자료 받아가시고요. 자, 통큰 종목도 덩달아서 받아가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증시가 어떻게 될 건지 업종이 어떻게 될 건지 테마가 또 어떻게 될 건지 자 부가적으로 다 받아가셔가지고 앞으로 계좌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종목도 한번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지금 뭐 방 왔다 갔다 하고 있어가지고요. 굉장히 헷갈립니다. 자, 굉장히 헷갈리고요. 오늘 2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미님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BH 27,800원에 비중 15% 기다려야 할지요? 아님 손절을 해야 할지요? 참담합니다. 참담하다라고 썰 정도면 얼마나 이렇게 많이 내려왔는가? 그게 조금 궁금해지네요. 자, BH 27,800원이면 이건 뭐 보지도 않네. 어디에서 야, 이분도 거의 근데 이분은 제가 봤을 때 이번에 27,800원이면 몇 년 되셨네요. 몇 년 됐는데 이분은 시장 가능성을 보고 나름대로 가치 투자를 하신 것 같아요. 자, 가치 투자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도 유행이 있습니다. 흐름이라는 게 있고 아무거나 뭐 매출 많이 난다고 해가지고 실적 거의 뭐 계속해서 흑자 낸다고 해가지고 이게 가치 투자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이게 왜 가치 투자가 무너졌냐면 자, 스마트폰 시장을 우리가 한번 면밀히 살펴봐야 돼요. 자, BH 같은 경우는 인터플렉스하고도 이제 막 비슷한 흐름이죠. 자, 이전에 2017년도까지는 굉장히 핫했습니다. 왜 핫했냐면 그때는 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보다 자,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이 지금 강세를 많이 나왔죠. 근데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 보세요. 자, 하드웨어 다 거기서 겁니다. 비슷비슷해요. 이제는 자, 소프트웨어 싸움으로 자, 계속해서 가겠죠. 이것도 몇 년 전부터 소프트 싸움이었습니다. 자, 하드웨어적인 거기서 거긴데 중요한 것은 BH가 그래도 앞으로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자, 그 기술 이게 있죠. 뭡니까? 바로 FP10이에요. 자, 이 폴더블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기술 자체가 수율이 많이 안 나와요. 지금 이제 뭐 수율도 이제 많이 끌어올렸겠지만 아직까지도 이전에 그 PCB 자, 이것보다는 지금 현재 낮습니다. 앞으로는 FP12가 자, 대세를 이룰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고 BH가 그 중에서 이제 대장격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 종목 자체를 뭐 좋게 보고 있어요. 왜 좋게 보고 있냐면 앞으로는 자, 무조건 접습니다. 사람 빼고 다 접어요. 네, 사람 빼고 다 접습니다. 이 접는 거에 가장 크게 메리트 있는 이 전자기판은 결국에 누가 제공을 해주냐? 자, BH 인터플렉스가 제공을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 중에서 단연코 탑은 BH.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폴더블 쪽으로 전향을 할 것이냐? 자, 중국 시장 있죠. 그 다음에 인도 시장도 있습니다. 가장 핫한 신흥국 시장, 인도 시장, 중저가 시장 잡아가고요. PCB로. 그 다음에 자, 선진국 쪽, 가장 핫한 쪽은 FP10으로 잡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종목도 되게
대부분 좀 약간 아쉬운 게 뭐냐면 충분히 재료가 이게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격 자체가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박스권으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자, 이번에 아이폰이 뭐 출시가 됐죠. 이번 아이폰 빨은 못 받았어요, 솔직히. 아이폰 빨은 살짝 받았다가 지금 현재 장세가 안 좋다 보니까 무너져 내렸는데 내년도부터가 중요하겠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상반기 때 갤럭시 그 폴더블이 출시가 되죠. Z 플립이 자 출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고요. 아이폰에서도 내년 하반기부터 폴더블로 자 출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 가능성이 지금부터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은 자 이미 가치 투자 1년 이상을 버텼는데 앞으로 1년 못 버티겠습니까? 오히려 추매하세요. 오히려 물량 모아가세요. 자 이런 종목들은 물량 모아가셔가지고 나중에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게 되면 큰 폭의 수익으로 우리가 마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추매할 물량을 어디서 마련하냐? 바로 주식연이 노란톡방 온라인 공개 방송도 참여하셔가지고요. 통근 종목으로 수익 많이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BH까지 알아봤고요. 그다음 빠르게 한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이제 뭐 초스피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분 뭐 영어로 이게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거 흠이라고 해야 돼? 뭐라고? HMY님 넷마블 20%.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예. 왜 종목상담 올려주는데 왜 이렇게 대충 이렇게 올려주세요. 예? 이러면 안 됩니다. 예. 넷마블 어떻게 하라고요? 어차피 뭐 고점에서 매수해가지고 뭐 손실 보고 있을 건데. 자, 넷마블 한번 보겠습니다. 빠르게. 자, 넷마블 이번에 이제 BTS 관련주로 이제 상승세가 한번 나와줬었죠. 나와줬었는데 게임 산업 자체가 우리나라는 일단 안 좋습니다. 괜히 이제 뭐 과거팔이, 추억팔이 하면서 이걸로 그냥 연명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마저도 결국에는 뭐예요? 한계점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자, 신규적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너무 캐시만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장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장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뭐 콘솔 게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방향을 많이 잡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측의 감성을 느껴진다고 하면. 자, 넷마블도 그래서 게임 산업 자체가 우리나라 쪽에서 지금 현재 안 좋다 보니까 굉장히 안 좋은 흐름입니다. 그러면서 BTS 관련주 때문에 올라갔는데 자, 이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종목은 추매도 하지 마시고 일단 한 2년 정도는 좀 보유를 하고 계세요. 2년 정도는 보유를 하셔가지고 계속해서 한번 히트작이 나올 때마다 급등세가 어느 정도 나와줄 겁니다. 자, 결국에는 이것도 이 종목도 기관대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때 그러니까 내년부터 우리가 한번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내년부터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것도 중요한 게 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을 하면 게임 관련 업종들이 일제히 올라갈 수 있어요. 왜? 중국을 다시 한번 이렇게 쪼아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국내 게임사가 수혜를 받을 수 있겠고요. 자, 바이든 전 부통령이 만약 당선이 되면 자, 좀 약간 안 좋은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추매도 하지 마시고 그냥 보유하시는 전략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넷마블까지 알아봤는데요. 지금 오늘 종목들 보니까 그냥 지독합니다. 이런 종목 어떻게 이렇게 버티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이런 종목으로 매매하지 마시고요. 자, 노란투파 입장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올려서 같이 공략하는 통근 종목 매매를 하세요. 왜? 격이 다릅니다. 트렌드에 맞춰서 올라간 이 고점에서 매수를 해더라도요. 이 유행 자체, 트렌드 자체, 이 테마 자체가 살아있을 경우에나 내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지 이미 테마가 지고 있는데 고점 부분에서 계속 주가는 수렴을 하고 있다? 이건 거의 끝난 겁니다. 개인들 계속해서 이제 유입시켜가지고 물량 떠는 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란 폭탄 들어오셔가지고요. 노란 폭탄이 아닙니다. 노란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자, 체계적으로 특별 강의 받으시고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 통근 종목 하나부터 10단계까지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이것까지 같이 배워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통큰 자료, 난 이마저도 싫다 그러면 제가 급등 가능성이 높은 이 테마 재료들, 그 다음 종목들 좀 고르고 골라서 정리를 해놨거든요. 이것만 받으러 들어오셔도 어디 가서 종목 고르기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까지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대박친구 3부를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항상 박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수고도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이 시간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